자, 출도 아닌 실세의 행차 아니었느냐, 먼저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검찰 소환 조사 받았는데요. 밤늦게까지 이어졌죠, 조사가? 그렇습니다. 한 11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마친 뒤에 나와서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어제 들어갈 때는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 나올 때는요. 검찰 수사 뭐 별거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습니까?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선거개입 관련 증거를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보도했습니다. 송철호 시장한테 출마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여전히 가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최고위원에게 당선 출마 포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다음 출석도 예정돼 있으십니까? 네, 어제 1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임종석 전 실장 기자들 질문에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다.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뭐 그런 사실이 없다. 뭐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고요. 뭐 새로운 것은 없었다 등등의 발언. 우리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임 전 실장의 어제 나오면서 한 저 발언은 일각에서는 아니 피의자인 임 전 실장이 뭐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뭔가 조롱 섞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일각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11시간 30분을 조사를 받았는데 들어갈 때는 마치 훈계를 하듯이 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피감자들을 훈계하듯이 훈계를 하다가 나올 때는 뭐 별거 없네. 이런 태도로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로 사실은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적 같은 것인데 이런 일로 11시간 반을 조사를 받고 나왔으면 경위가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당당하게 제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 저는 이게 도리인 것 같은데 조금 국민들을 너무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김 기자 어때요?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임 전 실장의 목소리는 조사를 받고 나올 때의 모습이고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는 뭐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죠? 사실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임 전 실장이 SNS를 통해서 나는 공개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미 말은 한 상태였고요. 또한 이제 말을 한 내용도 좀 사전에 준비된 듯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려고 했을 때 손으로 제지하면서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직접 어떤 말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네, 3분가량 이어졌던 작심 발언.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이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왜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좀 돌아보세요. 이런 발언. 또 검찰 수사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고 난 확신합니다. 내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 못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도
좀 돌아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등등의 발언. 우리 하 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검찰의 기획수사 운운하는 임종석의 궤변 아니냐? 뭐 이런 또 제목의 오늘 기사도 실렸던데요. 물론 일각의 비판이긴 합니다만 하 국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기획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막 조직폭력배가 많이 들끓는다. 아니면 마약이 참관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법무부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관이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들이 이제 기획수사거든요. 예. 선거철을 앞두고 선거수사도 기획수사를 하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수사는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울산의 이제 함영 수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네.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경찰이 수사가 처음에 시작됐느냐 하는 거를 경찰에 물어보니까 이거 청와대에서 자료를 줘서 함영 수사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할 일이 아니구나 해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 나올 때 상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만 물어봤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송철호 당시 변호사한테 울산시장 나가라고 권유했느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신 그 친하다고 하는 임동호인가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이죠. 아주 친했던 그 사람한테 보통 같으면 친하니까 많이 출마해서 좀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은 이번에 좀 물러나주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 좀 가지고 이렇게 한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냥 부인했다고 그러거든요. 대체로 다 부인했답니까? 다만 이제 검찰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이제 취재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검찰은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부르는 거고요. 그것은 아마도 임종석 실장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고 더 많은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 듣고 최창 변호사 말씀드릴게요. 그 임종석 전 실장께서 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물이 빠져나가듯이 떨어지고 있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지지도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면 초대 비서실장인 사람이 과연 그런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는 왜 떨어지고 있는가? 단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정말 이 선거 공작에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줄줄이 좌천시키고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성찰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 전 실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쭉 발언 들었잖아요, 임 전 실장. 우리 법조인인 장윤민 변호사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저런 작심 비판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피의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출석이고 태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검찰에 우리가 이제 출석을 할 때 비공개를 원하고 이러는 것은 기소 여부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기소는 수순이고 법원 단계에서 이제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짜집기 수사 그리고 기획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근거 없이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지금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는 게 크게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주저앉히고자 했다. 또 하나는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약을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를테면 출마를 권유했다는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송병기 수첩에 2017년 10월 12일 만났다고 기재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단초로 그날 출마를 종용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 선거 캠프 이미 가동하고 있었던 공업탑위원회라고 2017년 한 8월경부터 운영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첫 단추를 깨는 그 공소장에 들어갈 혐의 사실부터가 사실 악의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임 전 실장의 어제 검찰 소환
좀 후폭풍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짚어드렸고. 어제 이제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소환됐고,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또 다른 큰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송초로 울산시장도 기자회견을 어제 자청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임종석 전 실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송초로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순차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인디안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놓고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지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과 송초로 시장의 기자회견의 발언들 한 4시간 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좀 비슷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송초로 시장과 관련해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의혹이 하나 또 좀 불거진 것 같은데 김 기자, 일단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수사에 단초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관련 첩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첩보를 직접 전달한 사람이 송초로 시장이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17년 9월과 12월에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과 만나서 김기현 비위 첩보를 전달했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거고요. 예. 검찰은 그래서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청장과 공모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상대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주저앉히려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송초로 시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때는 송초로 시장이 당시 황운하 청장한테 김기현 수사를 청탁했다 정도까지가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2017년, 이거 시기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2017년 9월, 12월 두 차례 송초로, 존칭 생략할게요. 송초로가 황운하를 직접 만나서 김기현 비위 첩보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기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송 시장의 공소장을 보면 예. 송 시장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 청장이 먼저 전화가 왔고 그래서 이 송초로 시장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송초로 그 당시에는 뭐 선거를 준비하는 분이겠죠. 그분이 환정 청장이 만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그러면서 이 비위 첩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고 예. 만나고 와서는 얘기 잘 됐다. 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아서는 예.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위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청부 수사가 최초에는 이 송초로 그 당시 후보 예비 후보겠죠. 예.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황운하 청장에게 전달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청와대에서 첩보를 생산해서 전달한 형식이 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송초로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도 여러 명 지금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 기자, 우리가 청와대 관계자 기소,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그래픽을 통해서 좀 친절하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의 면면을 좀 조직도 안에서 살펴보면요. 청와대 안에서 일단 정무수석 비서관실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실에도 백원우, 박형철, 문혜주 전 행정관까지 3명이 연루되어 있죠. 그리고 균형발전 비서관실에도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안에 3팀이 뭔가 원팀처럼 움직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부패한 일부 경찰, 송철호 시장과 송 시장 측근들이 한 통속이 되어 저지른 희대의 권력형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송철호 시장에게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 앞에 섰고 되제하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울산시정의 파행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 청와대 비서관실 3곳이 함께 움직인 건 더 윗선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자, 비 변호사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서 상대 선수를 때려 눕힌 꼴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 기자가 설명한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주세요. 예. 자, 더 윗선의 컨트롤 타워라는 말. 그럼 보세요. 정무수석 비서관실, 민정수석 비서관실, 균형발전 비서관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청와대의 넘버 2, 임종석 전 실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우리 VIP,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는데, 과연 저 더 윗선의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 증언은 약간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하 국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이제 수사한 부분은 다들 이제 수석비서관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실뿐만 아니고 정무수석 비서관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균형발전 비서관실 이 3군데가 동시에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어제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사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것만 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남은 수사는 이 3곳이 왜 같이 동시에 움직였을까? 원팀처럼 움직였을까? 지금 여기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대통령뿐이 없잖아요. 예. 이 2사람뿐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다시 조사를 적어도 2-3번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선거에 오늘 이제 오늘부터 선거가 75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75일입니까?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비공개로 비밀 소환을 하겠다. 아마도 내가 보기엔 임종석 비서실장은 앞으로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내가 소환되러 나간다 아니면 갔다 왔다 이런 얘기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청와대만 조직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부도 보면은 울산에 가서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부경 행안부 장관이 갔죠. 그 다음에 또 김은경 또 환경부 장관이 갔죠. 이렇게 행정부도 움직이고 심지어 또 경찰청, 울산시방 경찰청은 상대를 수사를 해서 또 그 한편으로 상대 후보를 죽이고 또 한편으로 내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내부 경쟁자 2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철호 시장은 단독으로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 2사람한테는 내가 자리 좀 줄 테니까 좀 이번에 안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보면은 과연 이거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검찰도 이 부분을 전제 의심하고 앞으로 남은 수사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쨌든 지금 검찰은 단순히 아까 조직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소된 사람들 선에서 과연 그것이 진행됐겠느냐. 당연히 임 전 실장이 관여돼 있고 만에 이건 굉장히 아주 그냥 조심스럽지만 대통령까지도 혹시 관여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의심이자 판단인 것 같은데 우리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부분의 의혹을 분명히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이 직제가 대통령 비서실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이든 뭐 정무수석실이든 다 정책실이든 임종석 비서실장의 산하에 지휘 감독하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소에 이르러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고 유죄까지 받기 위해서는 이 공직선거법 지금 위반으로 지목되고 있는 규정들이 다 목적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불출마하게 할 목적에서 임동호를 그리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게 할 목적에서 이 목적이란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행정관부터 그 위에 비서관 위에 임종석 실장에게까지 그렇다면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연 검찰이 여러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확보했는지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임 전 실장이 사실상 기사에 나온 것 이외에는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말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